지난 거래일 그리고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들, 빅테크 기업 M7 안에서의 이슈들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할 기업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약간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03% 하락했고요. 뒤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X는 여전히 정말 좋은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CEO가 X를 통해서 그록3의 출시를 알렸는데요. 그록3, 이 챗GPT를 잇는 AI 플랫폼이죠.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를 17일 공개할 것이다라고 X를 통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17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오후 1시에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층 향상된 성능은 물론 기존의 AI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인 조금은 민감한 정보에는 쉽게 대답하지 않는 이런 성능을 조금 더 개발해서 민감한 주제에도 응답할 수 있는 이른바 선 넘는 모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2.6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말 사이 들러온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제2의 HBM 상용화를 위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와 함께 극비리에 접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HBM, 그러니까 특수한 모듈의 D램을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이르면 올해 말쯤 양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2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출발해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1.2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애플은 SE4 시리즈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밍치는 SE 시리즈의 4에서 기존 SE 모델보다 더 나은 출하량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일 출시를 앞두고 있죠. 올해 예상되는 연간 출하량 상반기에만 1,200만 대, 하반기에는 1,000만 대입니다. 보통 SE 모델이 연간 출하량을 한 2천만 대 정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예상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애플의 전반적인 출하량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애플의 뒤를 잇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51% 빠지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AI 기업의 투자 유치 소식 한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AI 관련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인 피규어 AI가 15억 달러의 투자 유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기 기업 가치였던 26억 달러에 비해 이 투자 유치가 성공을 한다면 한층 더 회사의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피규어 AI에 투자했던 회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0.54% 빠지면서 약보합권으로 장을 이어갑니다. 살짝 재미있게 적어봤는데요. 나는 네가 한 말을 다 알고 있다. 이제부터 이 AI, 구글의 AI인 제미나이, AI 챗봇에서는 더 다양한 기억 저장소가 발현되게 됩니다. 구글 제미나이에 이용자의 과거 대화 내용을 조금 더 섬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건데요. 지금 현재는 아주 간단한 정보만 기억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더 자세한 이 나눈 대화 내용이나 또 나눴던 대화 링크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간의 과거 대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얻은 정보나 클릭한 링크, 공유한 내용까지 함께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알파벳의 뒤를 잇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여전한 상승세 이어갑니다. 1.11%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합치면 꼬박 20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메타의 역사상 가장 긴 상승 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로 들러온 이슈 한 가지 체크해보자면 휴머노이드 경쟁, 로봇 시장 안에서도 경쟁이 과열되고 있죠. 이 안에 메타도 참여합니다. 부서를 한 가지 신설했는데요. 로봇 공학에 관련한 부서라고 합니다. 이 CTO는 라마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휴머노이드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마는 메타의 공식적인 AI 모델이죠. 아직 공식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메타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메타의 뒤를 잇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0.73% 빠지면서 앞선 메타와는 약간 다른 기조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탈리아 소식, 이 아마존에서도 한 가지 저번 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은 넓혔지만 온라인 매장에 있어서는 탈세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1조 8천억 원에 대한 탈세 혐의로 최대 4.5조를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2억 유로 규모의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이 유럽 내에서 부가세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이탈리아에서의 악재성 이슈가 아마존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다음 거래일에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도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 들려왔던 이슈들, 비증시를 둘러싼 이슈들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난 주말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많은 주말이었습니다. 한 주였는데요. 1월 달 이제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소비 부진, 경기 둔화를 전망할 만큼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잡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상호관세가 4월 달부터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서로 보복관세 얘기를 하는 점들이 있었고요. 또 헤지 펀드의 공식 자료인 13F 영향 때문에 종목들 쪽에서 대량 매매가 있었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 급등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종목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나왔던 지표와 함께 지난 거래일은 약간 종목성 장세였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 한 가지를 함께 짚고 넘어갈게요. 이 미국의 히토류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왔습니다. 히토류의 50%를 달라라는 미국의 제안을 또 우크라이나가 거절을 했다고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거를 이제 미국이 중재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히토류 매장량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게 접경 지역이나 지금 러시아와 또 인접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포진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종전이 된다 그러면 빼앗긴 영토 수복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습을 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젤린스키라고 해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종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히토류 얘기는 아마 광물 자원 쪽에 이 문제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 소개시켜드렸던 MP 머티리얼스라는 이제 히토류 관련주의 흐름은 최근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이 된다 그러면 이걸 무기화하겠다는 러시아 입장이 후퇴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된 이 이슈 자체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계속 가져가 봐야 되는 거군요. 관련된 종목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요즘 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던 인텔이 결국에는 반으로 또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텔이 그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17%나 올랐어요. 네. 예, 그리고 오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2기 정부의 파운드리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직접적인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벤스 부통령의 코멘트인데요. AI 칩을 미국산을 사용하도록 언급했고, 또 설계와 생산이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인텔이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그동안의 주가 흐름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26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최 18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여기서 보면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폭발했고요. 최근에 17% 이상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의 경우는 TSMC하고 브로드컴 쪽에서 뭐 지분을 인수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텔은 과거에도 그 지분 매각, 통째로 매각할 거냐 아니면 부분 매각할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테슬라도 그 인수 업계에 네.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인텔은 어떻게든 지분을 매각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M&A 관련주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당장 이 두 부분이라고 할까요? 두 부분으로 쪼개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M&A 관련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볼게요. 차트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출발해올 첫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인데요. 또 엔비디아가 간밤에 여러 이슈들이 들려왔어요. 네. 엔비디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엔비디아가 지난 주말에 여러 기업들을 웃기고 울렸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그 xAI의 뭐 대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에 진전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덩달아서 올랐죠. 그리고 우선 그 관련 서버가 엔비디아 제품을 활용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F13 그 이제 기관들 매매 때문에 주간 옵션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호조 또 강한 상승 전망이 나온다 그러는 게 야후 파이낸스 쪽의 전망인가 하면요. 또 로이터 쪽에서는 트럼프 2기에서 칩 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라고 지금 상반된 전망을 내놨는데요. 2월 26일 날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이던스죠. 예, 그래서 거기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금 153달러 고점 찍고 113달러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135에서 138달러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이 이제 분수령인 게 뭐냐면 145달러에서 급락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거의 저항선 부근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아까 그 이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엔비디아가 엄청난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그게 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ARM 홀딩스, 네. ARM이라고 하면 지금 스타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주 중에 하나인데 비중을 44%를 줄였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매각한 지분만큼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지금 하락폭은 3%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운드 하운드 AI라고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었고요. 또 서브 로보틱스라고 이제 그 배달 관련 로봇 관련주가 있었는데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 사운드 하운드 AI를 보면 하루 동안에 28%가 급락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지분 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종가 보면 개파락을 했고요. 네.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4달러 대비해서 10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제 또 종목을 하나 본다면 서브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종목은 무려 하루에 39%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한 것 때문에 그렇고요.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건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논리 때문에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매각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매각한 돈으로 매수한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근데 뜻밖에도 전부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이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위라이드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하면
자율주행 스타트업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주식이었는데요. 하루에 83%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70만 주를 매수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 보시면은 그 전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건데 하루 만에 거래량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그 종목은 여기 보시면 네비우스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비우스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중국의 AI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근데 6.69%가 올랐죠. 여기 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 이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고 팔았던 기업들이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또 엔비디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웃고 울었던 기업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또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매우 곧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또 미증시가 오늘 저녁은 하루 쉬어가잖아요. 네. 이런 소식이 미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것들은 저는 뭐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특히 재건 관련주들 좋아질 것 같고 그동안의 방산주들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우디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 뭐 통화를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종전이 마무리될 거냐는 거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국가들이 있을 거고 또 유럽을 패싱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전에 대한 소식은 역시나 악재보다는 호재로 함께 시장에 반응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종목은 사실 저희 이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리커전 파마슈티컬즈 또 지난 거래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투자를 유지했고요. 소프트뱅크가 지난 분기에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급등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캐시우드 펀드에서 일찌감치 이 종목에 대해서 1,900만 주를 매수해 놨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지금 그 급등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암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호재인데요. 최근에 일봉 차트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5달러, 7달러 내외 주식이었는데 하루 만에 10달러를 넘어섰고요. 네.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일봉상의 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템파스 AI와 마찬가지로 지금 캐시우드 펀드에서 매집하고 있는 의료 AI 관련 핵심주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의료 AI 안에서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좋을 종목 리커전 파마슈티컬즈 함께 차트를 통해서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밤 눈에 띄었던 종목을 다뤄봤다면 이제는 대표님이 향하고 계시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또 궁금해요. 한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악재는 다 출동했다 이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판매량, 생산량, 인도량 감소하고 유럽의 각국에서 지금 생산량, 판매량이 뭐 반토막이 났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또 보면 메타 플랫폼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자동차 관세 부과 얘기가 있었고
뭐 판매 위축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자율주행 실험이 계속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서 전 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AI와 제조업의 교차점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핵심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80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총출동한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출시될 휴머노이드 로봇 택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지금 자율주행 기업인 중국의 비야디가 저가 모델까지 자율주행을 적용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488 고점을 찍고 나서 $320까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350 반등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벌써 투자를 시작했고 네. $330에서 $350 과정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러니까 막바로 급등할 건 아니지만 조금씩 모아가기에 좋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테슬라를 조금씩 모아가면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이 좋은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은 만큼 오늘 새벽에 참 웃으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신규 접근도 좋아 보인다라는 언급 남겨주셨으니까요. 테슬라 계속해서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만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